네, 2024년 5월 다섯째 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여름 배추나 무 등 채소류 공급이 줄어들지만 한우나 돼지고기 등 축산물 공급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7월에서 9월 수급 불안과 추석 명절 수요 증가에 대비해 봄배추 1만 톤과 봄무 5천 톤을 비축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철 축산물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습니다. 현재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축산물 공급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해 이달 소비자 가격은 작년 같은 달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육아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주보다 리터당 11.9원 내린 1,691원을 기록했습니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4월 셋째 주 이후 5주 만에 1,700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또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1,529.3원으로 전주 대비 17.1원 내리며 4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산업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으로 경남 사천에 임시청사를 마련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차관급 청장과 1급 공무원인 차장 1명 등 293명 정원으로 신설됐습니다. 출범과 함께 우주청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직원은 110명으로 정원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인력 충원이 크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약 4년 5개월 만에 열리고 있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외신들이 관심을 보이며 관련 소식을 잇따라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과 일본은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에서 오는 경제적 이익 확보와 미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더욱 밀착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려 한다고 짚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총리가 미국 동맹인 한국, 일본과 보기 드문 회담을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우편물을 반환받으려면 우편 봉투 앞면에 반환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7월 24일부터 일반 통상별 후납 우편물 반환 제도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별 후납 우편물이란 우표 외 방법으로 우편 요금을 별도 납부했음을 표시한 우편물을 뜻합니다. 반환제도 개편에 따라 다량 발송하는 일반 통상 우편요금 별납 및 후납 우편물의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력 부담금과 출국 납부금 등 12개 부담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은 현재 3.7%에서 올해 7월 3.2%, 내년 7월에는 2.7%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됩니다. 또 출국할 때 내던 출국 납부금 1만원은 7천원으로 낮아지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밖에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차에 붙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단기당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중 관리하는 7대 생필품 가운데 달걀과 설탕, 식용유, 밀가루, 화장지 등 5개 품목값이 이달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달 달걀 1개 판매 가격은 638원으로 4월보다 5.1% 상승했고, 설탕 100g 가격도 371원으로 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 구간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평일 기준 양재 나들목에서 오산 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 전용 차로는 6월 3일부터 양재 나들목에서 안성 나들목 인근까지 18.4km 연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요일과 공휴일 신갈 분기점부터 호법 분기점까지 운영되던 영동선의 버스 전용 차로는 다음 달 1일부터 폐지됩니다. 한 취업 포털 기업이 직장인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 중 86.7%, 그러니까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주 4일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에서 61%는 월급이 깎여도 주 4일 근무제를 할 것이라 답했는데, 감내할 수 있는 임금 감소 폭은 평균 7.7%였습니다. 직장인들은 주 4일제를 도입하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재충전으로 인한 업무 효율 증진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1년 동안 번호판 인식 방식에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사업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양재에서 대왕 판교 구간과 남해고속도로 영암에서 순천 구간으로, 해당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면 됩니다.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 등록, 자진 납부 2가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출생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76명으로 처음으로 0.8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월 인구 동향을 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474명으로 1년 전과 같은 기간보다 3994명 감소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7.6% 늘어 인구 자연 증가 수는 마이너스 11,491명으로 53개월째 자연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신혼부부의 10%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라 다자녀 가구뿐 아니라 무자녀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게 되며, 입주 후 출산에 대해선 인센티브가 제공하고 다자녀 가구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모집하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300호 등 장기전세 주택 2396호와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를 지원합니다.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연말에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량 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높은 2.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업연구원은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다만 최근의 경기 개선 흐름이 순수출에 강하게 의존한 것으로 올해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증가율은 각각 1.8%, 2.3%에 그쳐 부진한 내수 흐름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마트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6월 가격 파격 행사 품목을 양배추, 닭고기, 냉면을 비롯해 40여 종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6월 가격 파격 행사의 3대 핵심 품목은 가격이 많이 오른 양배추와 닭고기, 냉면, 비빔면입니다. 이마트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식료품과 함께 과자, 음료, 치약, 물티슈, 샴푸 등 총 40여 종의 가격 파격 상품을 내놓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등을 막고자 원활한 소아의료 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 사업이 오는 8월에 시행합니다.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아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진료받게끔 한다는 취지인데요. 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통합관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또 이 시범 사업을 소아 청소년과 전문병원 지정,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6년까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장기전세 주택 2,396호를 공급합니다. 장기전세 주택은 최대 20년까지 전세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인데요. 6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전세주택 거주가 보장되고 아이 1명을 낳으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명을 낳으면 시세의 90%, 3명 이상을 낳은 경우 시세의 80%의 주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출퇴근을 고려해 역세권에 마련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2026년까지 2,0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부터는 매년 신혼부부에 10%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새 5월의 마지막 날이 됐는데요. 오늘 밤부터 하늘빛이 차츰 흐려져 경기 북부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수도권 지역은 새벽 사이에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금방 지나가겠고, 낮 동안은 주로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서해안과 제주에는 돌풍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 대구의 최저기온 16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가 27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는 2038년까지 최대 3개의 신규 원전이 새로 건설되고 소형 모듈 원전인 SMR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향후 15년간 전력수급 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 등을 담은 실무안을 발표했습니다. 실무안에 따르면
AI 영향으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30년에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7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가자지구 어린이들의 영양 실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난달 가자지구 내 구호 식량 배급 장소에서 6개월에서 2살 영유아 영양 실태를 조사한 결과 85%가 직전 사흘간 하루 평균 한 끼도 먹지 못한 상태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월 이후 영양 상태를 검사받은 6개월에서 5살 가운데 7,200여 명이 사망 위험이 높은 상태인 급성 영양 실조를 겪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전쟁 발발 후 국제사회 구호품의 식량을 의존하고 있지만 전황이 격화하고 국제기구 활동가들이 구호 식량을 전달할 여건도 점점 나빠지면서 구호품 반입 규모는 급감한 상태입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다시 7만 가구를 넘겼습니다. 국토교통부 4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1,900여 가구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년 전보다 15.9% 감소한 반면 착공과 분양 물량은 각각 276%와 86% 늘며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유일의 그림책 문화축제인 제3회 전주국제 그림책 도서전이 31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예술공장에서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23일까지 이어지는 도서전은 그림책 컨퍼런스, 지역 그림책 작가들의 원화 전시, 학생 단체 프로그램 등이 신규 개설되는 등 6개 분야 70개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팔복예술공장에서 출발해 도서관을 둘러볼 수 있는 그림책 투어버스가 운행되고 전주와 버스터미널에서 팔복예술공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메인 행사인 그림책 작가 초청 원화전에선 권윤덕 작가와 니콜라우스 하이델바흐 작가의 원화, 신인 그림책 작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시작 작가전 등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2024년 5월 5째 주 뉴스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